부모가 가진 게 없다고 해서 자식에게 버려진다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 오늘 어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홀로 아이 둘을 키우면서 제 삶에는 제 욕심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어울려 여행을 가거나 옷 한 벌 마음에 드는 걸 사 입는 건 늘 남 얘기였어요. 저는 그저 아이들 공부시키고 밥 먹이고 결혼까지 시켜주는 게 제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큰아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등록금이 너무 부담돼서 저는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밤에는 식당에 나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불어 터지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아들이 공부하는 걸 포기하게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내가 조금만 고생하면 우리 애들 편해지겠지. 그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가진 돈이 턱없이 부족했지만 어떻게든 빚을 내서라도 혼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무모하다 했겠지만 저는 자식 앞에서 체면을 세워주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내가 늙으면 애들이 알아서 나도 챙겨주겠지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아이들은 다 커서 자기 가정을 꾸렸고 저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그래도 여기저기서 받던 월급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도 다 사라지고 매달 연금 몇십만 원이 전부가 됐습니다. 그 돈으로 약값도 내고 전기세도 내고 끼니도 챙기려니 늘 빠듯했습니다. 젊었을 땐 나이 들면 좀 편해지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은 점점 아프고 돈은 줄어드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큰아들이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그 한마디가 제겐 큰 위로가 됐습니다. 아, 내가 그래도 아들 하나는 잘 키웠구나. 자식이 나를 잊지 않았구나. 그렇게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고 손주 한번 얼굴 보려고 하면 몇 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도 엄마, 나 요즘 너무 바빠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하고 끊어버리기가 일쑤였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할 때 제가 가진 거 다 끌어다 도와주었는데도 이제는 제가 전화하면 엄마, 지금 애들이랑 있어서 통화 못해요 하면서 서둘러 끊어버리곤 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었습니다. 자식 키우면서 잘못한 게 많았다면 많았을 텐데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다니던 중 검사비와 약값이 너무 부담돼서 큰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병원을 좀 다니고 있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대답이 없더니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지금 죽을 맛이에요. 저희도 도와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런 거는 엄마가 스스로 알아서 하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도와드리기가 힘들다. 결국 그게 무슨 뜻입니까? 돈 없으면 부모도 아니라는 그런 말 아닌가요? 그날 이후 저는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었습니다. 밤에 누워도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그 말만 맴돌았습니다. 그런 거는 엄마가 알아서 하셔야죠. 이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나한테 하다니 그 말이 제 가슴을 쿡쿡 찔렀습니다. 며느리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웃으면서 안부를 묻던 며느리가 요즘은 전화조차 피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나는 아들한테 버려진 거구나. 내가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돈이 없으면 힘없는 존재일 뿐이구나.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정말 부모 자식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허무한 건가? 돈이 있을 때는 따르더니 없으니까 나를 버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야, 나도 그래. 돈 줄 땐 고마운 줄 알더니 지금은 연락도 안 한다, 야. 부모 자식도 결국은 돈이 따라야 움직이는 거야.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더 슬퍼졌습니다. 내가 평생 믿어왔던 부모 자식 간의 정이라는 게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괜히 눈물이 나서 손수건을 꼭 쥐고 있곤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괜히 눈물이 나고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자책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다는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드니까 눈물도 많아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정말 용기를 내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엄마가 좀 힘든데 이번 달 병원비가 좀 빠듯하거든?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 그런데 딸의 대답은 저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저도 지금 애들 키우느라 허리가 휘어요. 우리도 빠듯해서 도와드릴 여유가 없어요. 이제는 엄마도 엄마 살 길 찾으셔야죠. 이걸 말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아들하고 딸내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 속이 다 뒤집어집니다. 혈압이 확 치솟는 기분이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지금. 진짜 이런 자식들이 있나요?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엄마는요, 그런 얘기를 듣고 핏줄한테까지 이런 말을 듣는구나 싶어 손에 들고 있던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딸아이 목소리조차 낯설게 들렸고 그렇게 의지했던 내 새끼한테조차 나는 이제 짐이 되어버렸구나 하는 그 사실이 너무 서러웠다고 합니다. 그 엄마의 얘기를 한번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밥상에 앉아 있었지만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맛도 안 느껴지고 그저 내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도 예전에는 그래도 웃으며 안부를 묻곤 했는데 요즘은 전화만 받아도 귀찮아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연락을 하면 대충 한두 마디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어느 날 동네에서 같이 지내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저보다 몇 살 많은 언니였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똑같아. 젊을 때는 애들 위해서 악착같이 벌고 돈이 있을 때는 잘 따르더니 이제는 연락도 없어. 돈이 없으니까 부모도 아닌 거지.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다른 부모들도 다 똑같이 당하고 있구나. 그게 더 서글펐습니다. 부모 자식의 정이라는 게 결국 돈이라는 조건 앞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그런 날을 맞게 됐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지금 병원에 있다. 조금만 와줄 수 있겠니?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회사 일도 많고 애들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당장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도 내 자식은 바쁘다는 이유로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길래 그러는 걸까요? 며칠 뒤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다음에 또 연락하면 바쁘다고 할까봐 전화기만 봐도 겁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혼자 앉아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가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을 했는데 이제 와서 돈 없다고 이렇게 버려져야 하나?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자식을 위해 살아도 내 노후는 내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요. 돈이 없으면 부모가 아니라고 말하는 세상이 잘못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그렇게 믿고 살아온 게 잘못인 것 같습니다. 정답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나를 챙길 건 나밖에 없다. 살아있을 때 나를 챙길 건 나밖에 없다. 저는 지금도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기대하진 않습니다. 그 대신 제 삶을 챙기려고 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옷을 입을 때도 이건 내가 나한테 주는 선물이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어머니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이라고 해서 늘 우리를 지켜줄 거라 믿지 마십시오. 내 삶의 무게는 결국 내가 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평생 자신을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 고마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꼭 표현하세요. 고맙다, 수고 많았다, 사랑한다. 그 한마디가 부모님들에게는 살아갈 힘이 되고 삶을 버틸 이유가 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